가지 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끝번호 535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. 투자처에 대한 고민이십니다. 자, 먼저 하나는 남부터미널 인근의 아파트 분양 물건 보고 계시고요. 또 하나는 남현동에서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시는데 남현동의 다세대 주택은 사당역 3분 거리의 역세권, 대지 52평의 5층 건물이고요. 원룸 34개로 구성된 6년대 물건이라고 합니다. 자, 둘 중에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면 더 좋을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사님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? 예, 이것도 어느 쪽이 좋다. 이거 단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. 또 지금 현재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 물건, 또 남현동에 있는 원룸형 통건물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,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주가 될 것 같은데요. 그 현재 좀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. 어쨌든 간에요. 또 이제 아파트를 투기가 됐든 갭 투자 형태가 됐든 간에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규제가 들어갑니다. 현재 지금 앞서 시그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기준점 자체가 아파트거든요. 거기서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재건축이에요. 현재 지금 재건축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재개발은 살짝 빠지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좀 현재 호재를 좀 받고 있어요. 이런 부분은 좀 남아 있어요. 근데 지금 지금 문자를 주신 분께서는 아파트 분양 물건과 이 통건물이에요. 소위 말하면 수익형 물건이라는 얘기죠. 이 물건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많은 고민 상담을 했었을 때 물건을 가져갔었을 때는 상당히 좀 편안하게 가져가셔야지만 다양한 호재거리를 받으면서 제가 매도할 수 있는 매도 시기 자체를 적절하게 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물건 자체에서 어쨌든 간에 계속적인 규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파트로 해서 뭐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금에서 또 나가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래 좀 비전을 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수익형 통건물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수익형 통건물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조건이 붙죠. 뭐 원룸 개수가 많아서 월세 수익이 당장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공실에 대한 염려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. 이 공실에 대한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 자체가 이 공실을 회전시켜 줄 수 있는 공실 회전율이 상당히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안에 들어가는 월세에 대한 어떤 월세 가격을 좀 약간 조정을 해서 월세를 좀 빨리빨리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쪽에 들어가는 전세예요. 그 원룸 형태라 하더라도 반전세라든가 전세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월세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적정하게 해소를 시키면서 내가 여기 안에서 들어오는 보증금, 즉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이 보증금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또 하나의 좀 투자처를 또 하나가 만들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또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.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가지고 있고 또 공실의 회전율이 좋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팔았을 때 소위 말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투자 가치가 있느냐, 미래 어떤 비전이 좀 보이는 지역들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냐, 요 세 가지만 보시면 이 어떤 수익형 물건에 대해서 크게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좀 적거든요. 이 사당 쪽에 있는 물건을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사당역과 이수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. 남현역 쪽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뚫리면서 오히려 뭐냐면 이 사당 IC가 생기면 여기에 있는 임차 수요층들이 오히려 빠져나갈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사당 IC, 그래서 강남 순환도로에 사당 IC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해서 수요층이 몰립니다.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보면 일단은 상권 자체가 잘 돼 있어요. 먹자 상권이라든가 임차인의 어떤 수요층, 즉 니즈에 맞는 어떤 그 상권이 형성이 되어졌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월세가예요. 이 월세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냐?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. 오히려 뭐냐면 인서울하고 또 교통이 편한 곳, 사당역 같은 경우는 2호선, 4호선이 지나가니까 이 지하철이 편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는 월세가가 그래도 평균 수준이고 이러다 보니까 임차 수요층은 꾸준하게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공실의 회전율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수역과 사당역 요 라인으로 해서 호재거리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오히려 이수역 쪽은 7호선과 4호선, 이 사당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4호선이 좀 지나가지만 이수역과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은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로 싹 묶어놔서 이쪽 안쪽으로 해서 현재 지금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. 이유가 뭐냐면
이쪽 이수역에서 내방역, 이 서리프 터널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. 이 서리프 터널이 막혔을 때는 내방역과 이수역, 이 사당역 자체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서리프 터널이 뚫리고 나서 이 안쪽에 있는 중앙본부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업무시설 단지, 소위 말하면 법무사 사무실이라든가 이 변호사 사무실이 이쪽으로 꾸준하게 현재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서초역 쪽 주변 지역의 임대가가 상당히 높은 거죠. 그래서 그 내방역 쪽과 이수역 쪽 또 사당역 쪽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임대가가 상당히 저렴한 이쪽 지역으로 현재 좀 업무 시설들이 좀 현재 이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쪽 안쪽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상향을 해줘야지만 이 높은 업무 시설 단지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? 이런 것을 현재 좀 마련을 해주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호재거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당역 쪽이라든가 어떤 이수역 쪽 주변 지역, 그 지금 현재 보시는 사당역 쪽 주변 지역, 남현동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박자가 골고루 맞는 지역 중에 하나지 않나 싶어요. 오히려 아파트를 하나 더 해서 다주택자로 해서 세금을 어떤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월세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.